네, 안녕하십니까. 전천후상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면 괜찮을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취업 분야랑 더불어서 이 원룸 중개가 어떤 형태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주택시장, 아파트 시장을 주로 이야기하고, 그의 주택 같은 내용들도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상가, 빌딩, 토지는 제가 좀 뺐습니다. 예, 토지는 제가 잘 알지 못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대략적으로 도심가에서 일을 하게 된다면 이 범위 안에서 일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과연 어느 분야에서 들어가야지 괜찮은 것인지 저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원칙은 있습니다, 여러분. 원칙. 원칙이 뭐냐면 어딜 가든 경쟁은 치열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처음에 이제 들어가시는 분들은 이제 어느 분야가 괜찮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되죠. 아무래도 처음에 이제 들어갈 때 어떤 분야에 들어가면은 돈을 좀 많이 벌 수가 있고 경쟁이 좀 치열하지 않은 곳이 어느 곳인지 이런 것들을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전부 다 이 분야를 취급을 한번 해봤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확신에 있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약간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분야를 가든지 간에 장단점은 있습니다. 이 원투룸도 마찬가지고 장단점이 있고, 주택도, 상가, 빌딩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 원칙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딜 가든지 간에 이미 경쟁은 포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빠져나오신 분들은 이제 못 버티고 나가시는 분들, 이게 시장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롭게 들어오시는 분들은 이렇게 들어오게 돼 있어요. 빠져나가시는 분들은 빠져나가고 그렇게 적당한 시장의 원리에 의해서 이 시장이 돌아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원룸이든 뭐 주택이든 상가든 빌딩이든 그 시장에 이미 기득권이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했던 분들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떤 분야에 들어가서 뭐 엄청나게 해먹었다 뭐 이런 것들이 정말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거의 그렇게 있을 수가 없고, 그 와중에 그 시장에서 조금 더 잘할 뿐, 음, 뭐 계약을 한두 개 더 쓴다던가 뭐 그렇게 되어 있는 시장이 바로 이 시장이지, 뭐 이 시장 안에서 어떤 사람 몇 명이서 이걸 다 해먹을 수가 있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느 분야를 가든지 간에 결국에는 경쟁이 치열하고 이미 그쪽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분야를 들어가서라도 마찬가지로 경쟁이 치열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분야를 들어가는 게 좋은 건지 사실 정답은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냥 내가 원투룸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면은 원투룸 들어가시면 되고, 원투룸이 너무 나이가 어린 친구들이 하는 것 같다 그러면 주택 시장에 들어가셔도 되고, 아니면 난 좀 상가를 해보고 싶다 뭐 상가, 아니면은 빌딩 시장에 들어가고 싶다 면 빌딩에 들어가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장단점과 그 분야에 대한 특성들을 제가 이 여러 편에 의해서 다 적어놨기 때문에 해당 분야 파트를 들어가서 하시려는 분들은 이 영상 같은 거를 한 번씩 보셔가지고 참고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지금은 뭐 물론 완전 닦아인데 그래도 내용 자체는 제가 실무에 있으면서 있던 내용들을 그대로 다 이야기 해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참고하시면 그래도 도움이 좀 될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제 일단은 제가 부동산에 이제 막 입문을 하고 좀 경험을 좀 많이 쌓고 싶은 분들에게 조언을 한 가지를 좀 해드리고 싶다면, 이 메뚜기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제가 그냥 만들어 놓은 건데 이 메뚜기가 폴짝폴짝 뛰죠. 예. 그래서 만약 이 메뚜기 이론을 적용을 시킨다고 보면은 뭐 간혹 그런 거죠. 뭐 원투룸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주택 시장도 해보고 상가 시장, 빌딩 시장 조금씩 맛을 보라는 겁니다. 물론 계약이 나올 수도 있고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특히나 이런 빌딩 시장이라든지 상가 중개 시장, 뭐 주택 시장, 특히 매매 같은 경우에는 초보자들이 쓰기 어려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그래도 그 안에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계약을 쓰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이 주택시장에서의 거래를 어떻게 완성시키고 계약서를 어떻게 쓰는지, 원투룸은 또 어떻게 하는지, 뭐 상가 시장은 어떤 식으로 매물 작업을 하고 하는지, 빌딩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지를 조금씩 맛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메뚜기 이론이 폴짝폴짝 뛰죠. 폴짝폴짝. 예. 이런 식으로 뭐 조금씩 해보는 거예요. 원룸 조금 해보고, 뭐 주택 해보고 싶다. 주택도 한번 해보고, 뭐 상가도 해보고, 뭐 토지도 뭐 관심 있으면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뭐 빌딩도 해보고 싶다. 빌딩도 한번 해보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맛보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물며 이제 이쪽에서 일했던 사람들, 그다음에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인맥이 쌓인단 말이에요. 그런 인맥들을 지나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사람들과 잘 유대관계를 하셔서 나중에 분명 도움받을 일들이 분명 생길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해보고 자기에게 맞는 그런 업종을 선택을 해도 나쁘지 않습니다. 뭐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어딜 가든지 간에 정말 특수한 그런 한 가지 분야를 하지 않는 이상은 전부 다 취급을 하면은 아무래도 경쟁력이 있어서 큰 도움이 됩니다. 나중에 뭐 물론 여러분들이 직원에서 시작해서 소장까지 하다 보면 한 가지의 분야만을 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분야를 하다 보면 보이는 눈도 달라지고 그다음에 직원을 굴릴 때
어떤 식으로 일을 해야 되는지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실질적으로 이게 말이 쉬워 보이는데 저 또한 부동산 사무실을 한 두세 군데 정도밖에 다니지 않았고 길게 다녔던 곳은 두 곳밖에 안 됩니다. 물론 이제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서 오랫동안 있어서 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련이 없는데 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빨리빨리 접하고 내가 실무에 좀 더 빨리 적응을 했더라면 시간을 많이 좀 줄일 수 있었고 그다음에 부동산을 보는 시야가 좀 더 넓어졌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주택을 하셨던 그런 서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상가 매물이 접수가 되더라도 상가 매물을 쳐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냥 받고서 시행합니다. 그리고 설령 계약이 나왔다 하더라도 그 계약을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될지 모르는 소장님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주택을 했을 때는 저희는 주택밖에 안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가 동네였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상가들을 먹어도 됐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소장님이 상가를 취급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들어와고 매물을 접수받아도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안 썼다. 근데 만약 그런 모든 이런 분야들을 알고 있는 그런 소장님들이라면 그게 전부 다 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업도 결국에는 보이는 만큼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일례로 원룸을 했던 사람들은 원룸밖에 몰라요. 주택하는 사람은 주택밖에 몰라. 상가만 했던 사람들은 상가밖에 모릅니다. 이 전체를 아울러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저 또한 이제 상가 시장에서 굉장히 오래 있었는데 처음에는 이 상가를 오래 했다 보니까 그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 되게 미련을 갖지 않고 오직 이것만 취급해야겠다는 그런 안일한 생각을 하게 됐었는데 보통은 여러분들이 지역에 있거나 아니면 동네에서 일을 하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가령 이제 서울에 있는 강남권에서 뭐 빌딩만을 뭐 주로 한다 뭐 그렇게 되면은 이러한 것들을 취급하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들 그러니까 일반적인 개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원룸, 주택, 상가, 토지, 뭐 사무실 뭐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취급하게 됐을 때는 주변에 먹을 것들이 굉장히 많이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짧게라도 경험해 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깊이 있게 배우면 좋겠지만 깊이는 결국에 시간이 차고 계약을 쓰면서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그런 것들이 쌓이는 것이지 한 군데 오래 있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효율적인 일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원투룸, 뭐 주택, 뭐 아파트도 있겠고 이 안에서 말씀드렸죠. 굉장히 여러 가지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취급해 보시면 좀 더 좋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부동산 중개업이라는 것 자체가 영업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의 월급 생활 그 이상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나 자신을 좀 더 보수적으로 행동하기보다는 좀 더 진취적으로 활동할 그 확률이 굉장히 높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관점으로 일을 해서 나중에 일을 배우게 되면 나중에 좀 더 빠르게 그다음에 더 넓은 부동산을 보는 시야가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차후에는 전부 다 취급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 와중에도 자신에게 맞는 것들을 주 타깃으로 열심히 하시면 된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는 이제 부동산 중개 보수라는 이 요율표 안에서 움직이게 됩니다. 근데 사실 실무에서는 이런 이제 수수료 같은 개념을 크게 여의치 않는 경우가 많이 있긴 한데 그래도 요즘은 음지에서 양지로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보통 예전처럼 뭐 이렇게 작업을 해서 큰 돈을 가져간다던가 뭐 그런 케이스는 실상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있긴 있어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그런 불신이 많아졌기 때문에 보통 이 수수료 안에서 뭐 수수료 요율표 안에서 수수료를 가져가게 되는데 저희는 어찌 됐던 간에 이 요율표가 높은 곳에서 움직이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금액대가 일단은 커야 돼요. 금액대가 크다는 것은 수수료가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작은 것으로 회전을 많이 해도 되는데 부동산 중개 자체가 워낙 정보가 오픈이 많이 됐고 예전처럼 계약을 많이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매매를 하든 아니면 임대를 치든 간에 그 차이가 대동소이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여러분들이 임대도 하고 매매도 해야겠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돈 되는 쪽으로 발길을 눈독을 들이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제가 상가 임대 시장에서 굉장히 오래 있었는데 사실 한 가지 분야에 빠져버리게 되면 이 시장이 전부인 것 마냥 생각하게 돼요. 저도 이제 일을 그만두고 뭐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아쉬움이 많이 남는 거지 그 당시 있을 때는 이 일만 고집하게 되면 이 일만 하게 돼요. 그러니까 매매 같은 것도 같이 건드려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많이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임대하시는 분들은 임대만 하고 매매만 하는 사람들은 매매만 합니다. 근데 이제 매매만 해서는 사실 운영이 안 되고 또 임대만 해서도 큰 목돈을 만들기는 좀 힘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취급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어떠한 계약이 많이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임대와 매매가 대동소이하다면은 같이 하긴 해도 매매를 중점적으로 신경을 쓰는 게 좋다. 물론 이제 매매를 잘하려고 한다면은 부동산에 대한 좀 시세도 잘 알아야 되고 시장 전반에 대한 그런 통찰이나 능력이나 사람을 대하는 것들 물론 시간이 많이 필요하긴 합니다만은 결국에는 우리가 중개업을 하면서 지향해야 될 점은 바로 이 매매를 지향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뭐 주택은 금액이 엄청 작아졌어요. 뭐 한도액이 25만 원인데 여기서 더 깎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뭐 한쪽에만 받거나 뭐 그런 식으로 움직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뭐 임대차 같은 경우는 20만 원 너무나 작죠. 예, 이렇게 해가지고는 사실 생활 영위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편법을 쓰고
그 범위를 벗어나는 그런 수수료를 가져가는 이유가 이렇게 이제 금액이 전체적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운영 자체가 안 되고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게 상당히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 뭐 매매 같은 걸 하다 보면 일단은 한 건만 하더라도 그게 그렇게 작지 않는 금액이다 보니까 이왕이면 처음에는 이것저것 다 배워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의 돌아가는 판이 보인다면은 매매 쪽도 빨리 손을 대셔서 맛을 볼 수 있게끔 노력을 하셔야 된다. 그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아무튼 여러분들 이 영상을 통해서 중개업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방향성을 잘 잡고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